저는 서울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이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나이 29살 때 결혼해서 이제 3년차 부부인데 아직까지 아이 없이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저희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번 생에 서울에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에요. 현재는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고 결혼할 때 양가에서 금전적인 지원받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하다시피 했고 우리 친정부모님이 냉장고를 결혼 선물로 해주셨고 시부모님들께서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를 세트로 사주셨죠. 그 말고는 받은 것 없이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예물과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저희 힘으로 해결하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그럭저럭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아직 장가 안 간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도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서 부모님께 크게 손 벌리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은 예전부터 쭉 서울에서 사셨고 이제 곧 아버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서울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노후 준비 진작부터 잘해두셨고 저희 결혼 전부터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가격이 크게 올라서 요즘 시세로는 1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다들 장난이 아니라지만 시댁에 놀러가면 지방에 있는 친정 부모님 댁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파트인데 가격이 2배도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언제쯤 서울에 이런 집 한번 가져보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간 청약이건 뭐건 수도권에 내 집 하나 장만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남편이랑 알뜰살뜰 2사람 월급의 반 이상을 모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부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내년에 은퇴하셔야 하는데 두 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다 해놓으신 분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구매하라더군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15억짜리 집을 저희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사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설마 자기들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그 돈 다 받으려고 하겠냐면서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저랑 남편을 시댁에 불러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현금으로 5억을 맞춰달랍니다. 현금 5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고 대신 1억당 매달 50만 원씩 시부모님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가진 현금을 다 긁으면 2억이 살짝 넘는데 그거 탈탈 털어 다 드리고 나서도 매달 150만 원씩 시부모님들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환기간은 무제한으로 시부모님 2분 중 한 분만 살아계셔도 평생 드려야 하는 돈이에요. 아버님이야 그렇다 치고 어머님 연세가 이제 60인데 앞으로 30년을 사실지 40년을 사실지 장담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빚 갚기 싫다고 시부모님이 빨리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조금 조건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 평생 모아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1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정도의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5억을 주면 너희들 앞으로 집 명의를 바로 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당장 이 집 너희한테 주고 어디로 이사를 가니? 그냥 우리 2사람 갈 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살다가 가고 싶으니까 집을 싸게 주는 대신에 평생 여기서 살게 해다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가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처음 듣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의 집을 저희한테 팔고 명의는 우리 앞으로 하게 해주지만 시부모님 2분 평생을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역시나 앞으로 20년을 더 사실지 30년 이상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그럼 저희는 그동안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이 집에서 저희가 살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들 가고 나면 그 다음 너네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면서 내가 올해로 벌써 60인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설마 100살까지 살겠어? 하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솔직히 섬뜩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어머님이 100살까지 사시면 제 나이가 7순이 넘는데 그때까지도 이 집에 들어와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머님에게 매달 150만 원씩 돈만 드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님 말에 저는 뭐라 대답도 못하고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는데 남편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면서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만데 5억이면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남편이 바람을 넣었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 15억짜리 집을 5만 원에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왜 빨리 결정 못하고 답답하게 구냐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지금 있는 돈 싹 다 털어봤자 2억 남짓인데 그거 드리고 나면 모자란 3억은 매달 150만 원씩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150만 원이 돈이 적습니까? 남편이랑 제 월급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결코 작은 돈 아니에요. 몇 달 드리고 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남은 평생 수십 년을 드려야 하는데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명의만 우리한테 넘어올 뿐이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없고 멀쩡히 시부모님 살고 계신 집인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물론 150만 원씩 시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더 냈다가는 당장 우리 부부 생활 자체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애 안 낳고 평생 시부모님 빚만 갚으면서 살으란 말입니까? 남편에게 어차피 먼 훗날에는 그 집을 우리한테 유산으로 주실 텐데 뭐하러 지금 미리 받으려 하냐고 되물었어요. 아파트 15억짜리면 1년에 내야 하는 세금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테고 우리 앞으로 살지도 못하는 집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답답해하면서 일단 우리 명의로 집이 하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전세를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이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한테 파는 거니까 손해를 감수하시는 입장이고 우리는 앉아서 10억을 벌 수 있는 일이래요. 당장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시부모님한테 나가라 할 수도 없는 집인데 제가 집주인이고 말고가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가진 현금 2억에 2년 3년 돈을 좀 더 모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서울은 무리더라도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시부모님 집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고 평생을 전세 월세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 지원 안 받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우리가 몇 억을 시부모님께 드린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지금은 집값 모으느라 아이도 뒤로 밀어놓고 당장은 맞벌이하며 돈만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이랑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사회에 환원하실 게 아니라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만에 하나 저희한테 한 푼도 남겨주시지 않더라도 차라리 우리 힘으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똑똑히 전달했고 며칠 동안 남편이랑 의견 차이 때문에 말다툼을 했지만 결국엔 시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제 결정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끝까지 저를 간단한 산수계산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으니 시부모님들께 찾아가 일전에 그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들도 역시 남편이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대체 왜 놓치냐고 저보고 바보 멍충이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전부 시부모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드리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부가 엄청 고소득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 다 드리고 우리가 따로 전세 대출 갚으면서 살기에는 돈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아이 낳고 키울 수도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살 집이 없어서 고민이면 이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집에 방도 3개라서 아이 낳고 살기에도 좋아. 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빈 방을 다 치워줄 수 있어. 결국 이 말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까지 빙빙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돈 다 뺏고 매달 생활비까지 150만 원 받아가면서 합가하자는 말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 말 듣자마자 표정 관리가 안 됐고 남편은 자기 엄마 입에서 합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우리 두 식구가 합가해서 같이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줄어들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님이 다 봐주실 테니 저보고는 걱정 없이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시부모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혹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평생 옆에서 모시고 살면서 용돈에 생활비까지 들이며 살았어야 했겠죠. 집이라도 엄청 넓으면 모를까? 평범한 33평짜리 아파트인데 어른 넷과 제가 아이까지 낳아서 여기서 아이까지 키우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편하게 옷을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남편이랑 식탁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합가의 장점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전세 살면 살았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물쭈물하면서 애매하게 거절을 하면 계속 같이 살자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조금 싸가지 없게 보일 순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 끊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고 어머님도 표정이 확 굳더니 알겠다며 저희 보고 이만 가보라고 하셨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절대 너네 부모님 수발 들며 살 생각 없다고 했고 시부모님 재산을 다 우리한테 주면서 살자고 해도 살까 말까 할 텐데 내가 미쳤다고 내 돈까지 시부모한테 줘가면서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겠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합가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자기도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 그만 화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보고 왜 싸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냐고 바보 취급했던 남편이 요즘에는 제 눈치만 보면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부모가 한 이야기가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세상에 어떤 멍청한 며느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습니까? 진짜 저를 우습게 봐도 너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멀쩡히 우리 친정부모님도 계시는데 시부모님만 모시고 살 생각도 없고 저도 사람인지라 가진 재산이 좀 있는 시댁에 잘해드려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려고요. 공짜로 저희한테 주실 분들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받아내더라도 자기 늙어서 병들고 힘없을 때 모시고 살라고 할까봐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요즘 어르신들 80은 기본에 90도 훌쩍 넘게들 사시는데 저도 급하게 생각 안 하려고요. 시댁재산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 부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아이 낳고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가족끼리도 없는 건가 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